안녕하십니까. 개미 무명입니다. 자, 원래 금요일 영상인데 제가 좀 사정상 일요일 날 올리게 됐다는 점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금요일 영상이기 때문에 자, 핫이슈입니다. 자, 최근에 이제 핫이슈라고 할 수 있는 한국은행의 깜짝 금리 인하 단행 관련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한국은행이 이제 금리를 인하를 했습니다. 제가 목소리에서 제가 이제 느껴지시겠지만, 웃기죠? 굉장히 저는 정말 코미디 같은 세상 같은 그런 생각이 자꾸, 왜 이럴까? 자꾸, 정말 이제 일본처럼, 일본 뒤를 계속 따라가고 있어요. 제가 과거 이제 금리 인하를 했을 때도 뭐라고 했습니까? 한국은행은 뭔가를 봤다. 뭐를 봤나? 이제 경기 침체를 본 거예요. 그래서 책임 회피성 금리 인하를 했다. 지금도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실질적으로 우리 경제를 위해서, 한국의 경제를 위해서 금리 인하를 한 게 아니라, 지금 이창용 총재는 임기 같은 게 영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임기 동안에만 내 욕들을 짓을 안 하면 된다. 실질적으로 한국 경제의 어떤 체질 개선을 위해서 내가 어떤 욕을 듣든 뭔가를 하든 그래서 내가 정말 한국 경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안위를 위해서 자기의 그런 것들을 위해서 그냥 취하는 조치 그런 수준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정말 아무 도움도 안 되고 우리 경제에 아무 도움 안 됩니다. 1도 도움 안 돼요. 왜냐면 지금 우리나라가 진짜 이 한은에서 결정한 금리 인하대로 만약에 경제가 움직인다면 우리나라 경제는 진짜 일본 꼬라지가 납니다. 모든 게 다 망해버려요. 그리고 우리나라 화폐 가치는 뚝 떨어지겠죠. 거의 뭐 짐바브웨 수준은 안 되겠지만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안 일어나겠지만 어쨌든 우리나라의 화폐 가치가 뚝 떨어진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자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역성장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분명히 내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경기 침체가 심각하게 올 것이다. 한은도 그걸 아는 거예요. 근데 예상치보다도 더 심하네? 그래서 이 기자들이 질문을 한 거야. 왜 이렇게 예측치가 이렇게 틀리느냐 하니까 자기들이 뭐 미국 대선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 미국 대선은요 해리스냐 트럼프냐 둘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무슨 다양한 진짜 자기들이 예측을 할 수가 없었던 요인들이 없어요. 해리스 아니면 트럼프인 거예요. 그래서 그에 대한 어떤 가중치와 해리스가 됐을 때의 어떤 경제 분석 그리고 트럼프가 됐을 때의 예측되는 분석 이런 것들을 해놓고 예비책을 다 해놓고 그것을 다 감안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 성장 예측치를 꺼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측치를 완전 틀려놓고 한다는 소리가 미국 대선 내가 누가 될지 내가 어떻게 알았냐 트럼프가 될지 전혀 몰랐다 있다고 소리를 꺼내는 것부터가 이창용 총재가 멍청하다는 얘기입니다. 혹은 멍청하지 않지만 틀렸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는 걸 저는 생각을 해요. 뭐 둘 중에 하나인데 뭐 그거를 무슨 뭐든지 간에 우리가 어떤 정책을 펼칠 때는 모든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두고 최적의 어떤 정책은 우리가 어떤 정책을 펼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가라는 걸 꺼내야 되는 거예요. 그 정책이 그때 당시에는 합리적이었지만 미래에는 그게 잘못된 정책이었다. 아니면 생각보다 훨씬 더 좋은 정책이었다. 평가가 되겠지만 어떤 정도 레인지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은에서 하는 짓거리는 이거는 우리나라의 경제 체질을 고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금 욕 쳐듣기 쉽고 지금 무슨 얘기 나와요? 하는 대신 하는 위원들 대신에 뭐 AI를 둬라 차라리 AI가 훨씬 더 잘하겠다. AI 운용 비용이 그냥 뭐 몇백만 원이면 끝나는데 지금 한은에 들어가는 지금 총 보수가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있다. 헬스가 들어가는데 이따구 금리 정책을 펼치고 할 것 같으면은
차라리 AI가 하게 해라. 이런 말까지 나오는 수준이에요. 그러면 스스로 한국은행은 정말 그게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금리 인하를 했어요. 하나만한 금리 인하를 했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금리 인하를 할 수준이 아니에요. 오히려 저는 말했지 않습니까? 정말 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을 돕고 도약을 원한다면 금리 인상을 해버려야 돼. 근데 내가 100번 양보해서 금리 인상은 솔직히 하기가 힘든 지경에 왔다는 거 내가 공감을 해요. 그래서 인상 못하는 건 내가 이해해 주겠다. 100번 양보해서. 하지만 그 금리를 수준을 유지해 줘야 돼요. 최소한 유지를 해 줘야 돼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한국 경제가 부러질 건 부러지고 무너질 건 무너지고 빚쟁이 그게 자영업자가 됐든 기업의 대표가 됐든 법인이 됐든 이제 뭔가 무리하게 그리고 뭔가 대책 없이 남의 돈을 갖다 쓰는 사람들은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어떤 재정이나 이런 것들은 한정적이에요. 그 한정적을 가지고 모든 기업과 모든 자영업자와 모든 국민들이 먹고 살기 좋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적인 우리나라가 지금 앞으로 다음 50년, 다음 10년, 다음 50년, 다음 100년을 우리가 어디에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해야지 우리나라가 살아남을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 그 고민 끝에 우리가 내려야 될 어떤 결정, 이런 것들을 해야 되지. 지금 내가 욕 듣기 싫고 내년에 완전 나라가 경제가 지금 날아갈 건데, 니는 뭐 했노? 지금 한국청장이 뭐 했냐? 이런 말 듣기 싫어가지고 그냥 금리 인하를 하는 거예요. 무의미합니다. 금리 인하를 해도 시장금리가 따로 움직이기 때문에 안 올라가. 그 말은 뭐냐면 한국은행의 정책에 동조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시장이. 지금 우리나라 꼬라지는 그런 꼬라지가 아니다 이거예요. 이런 꼬라지가 아닌 상황에서 니 혼자 기준금리 내린다 가지고 우리가 씨발 따라가 내릴 줄 알았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기준금리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결국에는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환율은 곧 우리나라 물가에 영향을 미치고 지금 물가도 감당이 안 돼가지고 허덕거리고 있는데, 그리고 경쟁력, 수출 경쟁력이 없는 거예요. 밑으로는 중국에 치이고 위로는 최첨단 기술과 이런 걸 내세우는 미국에 치이고, 우리나라는 자원도 기술도 뭐도 없는 개뿔도 없는 나라라고 내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체질 개선, 우리나라 경제의 체질 개선부터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모든 게 다 잘못됐어요. 지금 우리나라는요. 모든 자금들이 시잘데기 없는 기업들까지한테까지 다 흘러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돈이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전혀 쓰이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분산되고 있어요. 힘이. 그냥 그런 좀비 기업들이 다시 정상적인 기업으로 살아난다는 게 아니고, 그 좀비 기업이 좀 더 버틸 수 있는, 그거밖에 안 되는 겁니다. 거기에 따르니까 당연히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왜? 좀비 기업이 너무 많거든. 좀비 기업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수급이 집중이 안 되고 퍼지는 겁니다. 잘 될 기업에다가 이게 투자금이 거기에 걸맞게 들어와야 되는데, 엉뚱한 좀비 같은 이런 기업에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거기 가서 도박하고 느끼는 느낌 따라 그냥 투자하고 돈 잃고 상패당하고 헛질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는 총재는 굉장히 지금 무책임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그것만 생각하는. 한국 경제 따위는 내 아웃 오브 안전이다 이거지. 어차피 자기 임기 동안에 이거를 체질 개선을 하기 힘들거든요. 맞아요. 하지만 내가 이렇게 초석을 내가 욕을 듣더라도, 비난과 욕을 듣더라도 내가 고금리를 유지시켜가지고 정말 좀비 기업들 다 문 닫게 하고, 한계 기업들 문 닫게 하고, 무분별하게, 돈 갖다 쓰고, 이런, 자영업자들 다 자빠지게 만들고, 또 감당도 안 되는 영끌, 비투했던 이런 젊은 세대들, 부동산 투기꾼들 다 자빠지게 하고, PF 대출 다 자빠지게 하고, 그렇게 하고 나면 다음 임기에 하는 총재는
리셋된 이제 암세포 종양 다 도려낸, 하지만 여전히 회복 할 어떤 불씨가 살아남은 그런 한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단행하고 적극적으로 정부 정책과 맞닿아서 이게 다시 우리나라가 그전보다도 하는 이게 지금 이창용 총재가 그 고금리로 인해서 모든 막 그런 차주들, 차입금 쓴 기업들 다 자빠지게 해서 경기가 일시적으로 두드려 맞겠지만은 어쨌든 그 전보다도 훨씬 더 큰 경제 성장을 이루어내기 위한 초석을 다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국민들도 이제 부동산에 대한 스트레스도 없이 노동의 가치가 올라가고, 노동의 가치가 올라가니까 자연스럽게 화폐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왜? 돈을 벌어서 이제 집을 살 수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면은 노동의 가치가 높아지는 겁니다. 저축률도 높아지고. 그러면 과거에 고금리로 인해서 뭐 자영업자 자빠지고 뭐 부동산 투기했던 사람들 자빠지고 좀비 기업, 환경 기업 다 자빠지고 나면요, 물가도 있지 않습니까?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 나올 거예요. 네, 뭐 재고떨이도 해야 되고 안 팔리니까. 근데 지금 이게 금리 인하한다 해가지고 뭐 자영업자들이 뭐 갑자기 뭐 장사가 잘 되고 뭐 이럴 것 같아요? 우리나라를 너무 모르는 거야. 금리를 낮추면요, 그 금리 낮춘 거를 만약에 그 금융기관에서 그걸 받아들인다 그러면은 또 부동산 투기만 일어나는 거야. 그럼 사람들은 더 일하기 싫어. 일해봤자 뭐 씨발 뭐 아무것도 안 되니까. 그럼 일을 안 하면 더 경제 성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사회적 비용은 훨씬 더 많이 올라가고 놀고 먹는 인간들이 많으니까 범죄율도 올라가고요. 정말 무능한 저는 하는 총재라고 생각합니다. 하는 총재쯤 되면은 그 정도 여론에 대한 그런 비난이 있더라도 이겨내고 한국 경제를 정말 내가 되살리겠다. 내 임기 동안에 이거는 할 수 없더라도 다음 총재에게도 경쟁 성장시키기 좋은 환경까지는 내가 만들어 놓겠다. 그게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요, 역사에 다 평가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요즘 습성이 뭐 나중에 뭐 우리 후손이 뭐 어쩌고 저쩌고 기후 위기가 어쩌고 저쩌고 뭐 북극에 뭐가 녹고 나랑 아무 상관없다 생각하거든. 내 인생에만 안 일어나면 돼. 그냥 이런 1차원적인 생각 하는 총재도 딱 그 수준으로 지금 하는 거예요. 아, 나중에 모르겠고 지금 당장 내가 손가락질 받고 뭐 그렇게 싫어가지고 그냥 금리 인하하는 거야. 나는 내가 할 거는 했다 이 얘기인 거지. 내가 할 거 했는데 뭐 어쩌라고 내고 뭐 이런 겁니다. 저는 딱 그 수준 이상도 이하도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금리가 뭐 내려가지고 뭐 여러분들 뭐 삶이 뭐 평온해지셨어요? 뭐 빚이 막 줄어들고 빚 내던 게 막 갑자기 뭐 드라마틱하게 막 빚이 줄어들고 막 소비 여력이 막 갑자기 막 생겨가지고 막 구매 안 하던 게 막 구매하게 되고 막 집도 사고 막 뭐 TV도 사고 막 뭐 이래요? 우리나라 경제가 점점 몰락해가고 이 상황에서 빨리 같이 썩어 빠진 기업이랑 멀쩡한 기업이 같이 지금 망해가고 있거든. 빨리 썩은 그 기업부터 먼저 빨리 도려내야 멀쩡한 기업을 살릴 수가 있다고. 집중을 할 수 있으니까.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으니까.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지만 롯데 요즘에 유동성 위기. 롯데 같은 기업은 망해야 돼요, 사실. 아니면 그 규모, 그 사업 규모, 덩치 규모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국민들한테 필요한 부분만 그냥 딱 그것만 하고 나머지 다 정리해야 돼요. 그런데 나중에 뭐 롯데 뭐 그룹이 망하니 많이 하면 또 뭔 짓거리 하겠어요? 100%한 짓거리 있습니다. 공적 자금 투입. 왜? 뭐 일자리가 없어지니 뭐 개 같은 소리를 하면서 여러분들 롯데가 망하면 당연히 일자리가 없어지겠지. 그러면 그 빈자리를 그냥 가만 내비두겠어요? 시장 원리에 맡기면요, 거기가 돈이 되고 뭐 하면요 다른 기업이 들어옵니다. 누가 인수를 하든지 아니면 아예 자기가 만들든지 아니면 뭐 롯데가 운영하던 뭐 그런 유통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뭐 알리가 그거를 사든지 테무가 사든지 누군가는 들어와서 장사를 해요. 그럼 다시 일자리 생기겠지.
근데 그때는 누구 돈으로 해요? 공적 자금 투입합니까? 안 해요. 그 기업들, 여유 있는 기업들이 자기들이 자기 자본들 가지고 우리 한국에 투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거예요. 지금 공적 자금은 나중에 롯데그룹이 뭐 유동성 위기를 극복을 못하고 최종 부도 파산한다. 혹은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롯데 자체가 롯데그룹에는 미래 산업 동력이 없습니다. 죄다 롯데 칠사 음료수 팔고 뭐 과자 팔고 그리고 유통 건설 그러니까 미래적인 게 없어요. 그 롯데 자체가 지금 몰락한 이유가 그거예요. 예? 면세도 이제는 옛날 같지 않지 않습니까? 왜? 이제는 해외 직구라든지 뭐 알리, 테무 이런 것들이 범람하기 때문에 아마존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제는 면세라는 게 사실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대를 못 따라가니까 도태된 거예요, 또 롯데가. 그런 몰락하는 기업에다가 친일 또 기업이죠, 롯데가. 뭐 친일 기업인지 모르겠는데 약간 뭐 말이 많았죠. 이게 롯데가 이게 뭐 한국 기업이냐, 일본 기업이냐. 어쨌든 간에 여기에 또 공적 자금 투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또 국민 혈세 다 때리붓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미 성장 동력이 없는 기업에 이미 뇌사 상태에 빠진 사람을 그걸 뭔 약을 집어넣든 살아납니까 그게? 근데 그때도 뭐 대통령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지금 일자리가 없고 실직이 막 일어나고 하니까 그냥 자기가 그냥 욕 쳐듣기 쉽고 이러니까 국민 혈세를 그냥 왜? 내 임기 동안만 아니면 되는 거야. 나는 했다 이거야. 나는 공적 자금까지 투입해가지고 일단은 나는 좀 실직을 대량 해고를 좀 막으려고 노력했다. 그러니까 이창용 총장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과거에 잃어버린 30년 시작하기 전에 하던 짓거리인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했다. 우리는 했는데 경제가 날아가는 건 뭐지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앞을 내다보지 않는 그냥 진짜 이 앞에 눈앞에 닥치는 막 이 급급한 이거에 쓸데없는 돈과 행정력과 이런 것들 낭비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들 이 노동을 하는 그리고 저축을 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거예요. 해서 뭐 하나? 집도 못 사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뭘 했습니까? 부동산이 불어져야 된다. 지금의 반값이 아니고 지금의 반의 반값 혹은 우리가 PIR이라고 하죠. 그 PIR이 내가 봤을 때는 한 10배 안팎은 돼야 돼요. 10배 안팎 정도까지는 떨어져야지 이게 나라가 굴러갑니다. 노동의 가치가 올라간다고. 근데 PIR이 무슨 20배, 18배 이러면은 이 사실상 이거 뭐 해봤자 뭐 아무것도 안 된다. 이번 생은 망했다. 뭐 이렇게 이런 말이 나오는 게 그런 거예요. 아무리 내가 공부하고 취직해가지고 월급 열심히 모으고 뭐 해봤자 평생 가도 집 한 채 뭐 그것도 집도 무슨 대단한 집도 아니야. 이런 거에 대해서 신경 써야 되는데 자꾸 표면적인 수박 끄덕기식의 자꾸만 조치들만 나온다. 이게 너무 실망인 게 지금 정부와 하는 이 두 집단이 완전 한국 경제를 그냥 일부러 그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망하게 하려고 하나? 우리 아시아권에서 진짜 내놓으라는 이제 선진국이 됐잖아요, 한국이. 우리나라 왜 이렇게 경제를 망하게 하지? 누구를 위해서? 일본을 위해서? 중국을 위해서? 도대체 누구 좋으라고 자꾸 이 나라 경제를 날아가게 만들지? 서민들이 못 살게 굴지? 저는 그래서 굉장히 이런 정부 정책의 어떤 지금, 정부는 지금 완전 재정 적자 쓰레기고 지금. 재정을 적재적소에 진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가지고 정말 필요한 곳에 돈을 써야 되는데 쓰잘데기 없는 곳에 그냥 계속 쓰고 자기 정치적 안위만을 위해서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돈 쓰고 그러니까 돈이 이게 재정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재정을 다 쓰는데도 불구하고 경제는 뭐 살아나기는 그냥 더 몰락하고 있어. 왜? 전혀 경제와 상관없는 곳에다가 돈을 밑빠진하게 돈을 붓고 있으니까. 이런 글로벌 경제 상황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외국에서의 고군분투
도우려고 물밑 작업이라는 이런 외교력을 펼치기는커녕 니 알아서 해라 뭐 이래야 돼버리니까. 다른 지금 우리나라와 경쟁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전폭적인 지원과 외교력과 이런 물밑 작업들을 진짜 막 미친 듯이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냥 사기업이 알아서 하세요 이거야. 제가 원래 계속해서 내년 상반기에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경기가 힘들 것이다, 안 좋을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도 더 심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해왔던 것들이 우리 그 자산의 포트폴리오나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좀 더 안정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더 실어주는 포트폴리오, 금, 국채,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적금 같은 거, 예금, 적금, 그리고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던 이런 뭐 배당주, 이런 것들에 우리가 조금 더 중점을 두는 포트폴리오가 지금 필요하지 않나. 왜냐면 내년 상반기에 그런 경기 침체가 일어난다면은 이게 그냥 상반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작이 그렇다는 얘기지 이게 무슨 뭐 1년을 갈지 5년을 갈지 10년을 갈지 일본처럼 저기 30년을 갈지 50년을 갈지 100년을 갈지. 근데 제가 우리나라는 굉장히 비관적으로 본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일본이 아니니까. 일본처럼 준기축 통화국도 아니고 일본처럼 어떤 기초과학 기술력이 높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지금 위험하다. AI고 뭐고 간에 반도체고 지금 뭐고 간에 우리나라는 지금 아래로 치고 위로 치고 지금 완전 오갈 데 없는 이상한 국가가 돼버리는 거야. 저가도 안 되고 프리미엄 시장도 안 되고 몇몇 우리가 그 기업들이 잘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어떻게 국가를 먹여 살립니까? 그거 가지고 조금 문화 콘텐츠 같은 거 최근에 로제 아파트만 그거 가지고 어떻게 국민들을 먹여 살립니까? SK 하이닉스 좀 AI HBM 좀 팔아먹는다고 그거 가지고 어떻게 국가를 먹여 살려요? 지금 내수는 완전히 전망인데 지금은 정부와 한은을 믿으면 안 돼요. 우리 스스로가 내 자산을 보호하고 충격에 대비하는 자세. 그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밑도 끝도 없이 지금 가상화폐가 지금 오르고 있고 하니까 또 나도 한번 올라타 볼까? 이런 사람들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면 하는 거지. 하지만 저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이제 1월에 이제 취임을 하죠. 취임하고 나면은 굉장한 또 격동기. 거기에 더하기 제가 내년 상반기에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힘들 거다.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굉장히 힘든 시기가 올 겁니다. 이때 외교를 잘 못한다든지, 운영을 잘 못한다든지, 금융정책을 잘 못한다든지 해버리면 어떻게 된다? 그냥 일본처럼 되는 거예요. 그냥 일본처럼 된다 해가지고 일본 국민들이 다 죽었어요? 아니잖아요. 다만 못 먹고 못 사는 겁니다. 아무튼 이런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우리가 이런 한은의 금리 인하는 굉장히 실망스러워요. 진짜 실망을 넘어서서 미친 짓 같아요. 그냥 정말 우리나라 경제를 1도 생각 안 하고 그냥 완전히 그냥 정치적인 그냥 자기 개인 어떤 안위를 위한 결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망고 제 생각이긴 해요. 일개 듣도 보도 듣보잡 유튜브가 하는 소리니까 의미가 없겠지만 어쨌든 우리 구독자 시청자 분들만이라도 이번 이것 자체를 한번 거시경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자신의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흘러가야 될 것인가를 고민 해봤으면 좋겠다. 거기에 좀 참고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주식 유튜브로서 주식도 분석도 해드리고 하지만은 이런 거시경제 자체가 너무 격동으로 가버린다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개별 종목은요 이 엄청난 이 거시경제 파고를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일시적으로 얘가 뭔가 잘해가지고 이 개별 종목 회사가 뭘 잘해가지고 할 수 있어도 못해요. 지금 봐 SK 하이닉스 보세요. 그렇게 돈 잘 벌고 잘 나가고 하는데도 같이 무너지고 있잖아. 이럴 때 만약에
우리나라 기업이 아닌 다른 반도체 기업에서 또 뭔가 HBM 납품을 하고 뭔가 이런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이래버리면은 날아가는 거예요. SK하이닉스. SK하이닉스는 지금 캐파가 고달리기 때문에 지금 캐파 지금 증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캐파 증설을 실컷 해놨더니 엉뚱한 데 물량이 다 가버리고 마이크론에 어디 가버리고 뭐 가버리고 인텔이 나중에 뭐 해갖고 가버린다 이래버리면 골로 가는 거야. 거기다가 아니면 뭐 삼성전자가 같이 참여하게 되면서 삼성전자랑 물동량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애써 캐파 잔뜩 늘려놨더만은 뭐한 짓거리야 이래 되는 거지. 좀 더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고 선택과 집중을 하기 위해서는 썩은 부위, 우리 경제의 썩은 부위, 부동산 투기, 그런 뭐 B2, 영끌, 좀비 기업, 한기 기업, 그리고 무리한 대출에 다중채무에 시달리는 자영업자 다 도려내야 돼. 그래야 출생률도 늘어나요. 출생률도 늘어나고, 그리고 이 지방과의 어떤 균형 발전. 우리가 다음 10년, 다음 30년, 다음 50년을 준비할 수 있는 그 초석을 다지는 게 바로 이렇게 금리를 제대로 정책을 펼쳐서 부러질 건 다 부러지고 다 도려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번 금리 인하에 대한 실망감을 가지고 또 내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식 투자하시는 우리 구독자분, 시청자분들도 그 부분을 잘 고려하셔서 포트폴리오를 잘 짜야 된다. 이게 무조건적인 공격적인 그런 투자를 할 시기인지를 스스로 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영상을 금요일날 제때 못 올린 게 된 점을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면서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 내일 월요일이죠. 주식 카테고리에서 세부 종목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월요일날 뵙겠습니다.